자, 안녕하십니까.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든 그 이야기와 그를 둘러싼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는데요. 그 급락이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지정과 관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로 지정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마이애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6월 5일인데요. 잭 멜러스라는 젊은 벤처 사업가가 발표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그 잭 멜러스는 자기가 비밀 유지상 미리 발표 내용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잭 멜러스는 자기 발표 시간에 엘살바도르 대통령 뷰켈레의 동영상을 틉니다. 동영상을 상영을 하는데 그 동영상에서 뷰켈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드는 법안을 보내겠다. 의회로 보내겠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즉각 일어나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난 9월 7일 그 법안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뷰켈레의 발표가 있자마자 발표가 그 법정화폐로 하겠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전 세계에 많은 그 쇼크를 주고 많은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IMF나 월드뱅크는 그게 위험하다 그러고 반대를 하고, IMF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써서 경고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월드뱅크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그 도움에 대해서 리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9월 7일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9월 7일 날 52,700불, 53,000불 근처까지 갔다가 바로 그날 당일날 9.8% 한 10% 가량, 거의 10% 가량 급락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요. 그게 왜 하필이면 이날 급락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날 국제사회에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모론인 거죠. 저는 그 음모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무 이유도 없이 9월 7일 날 그게 비트코인 데이였습니다. 비트코인 데이라는 그 날을 지정했는데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데이에 그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급락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뉴스들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엘살바도르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뷰켈레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살바도르가 BTC를 법정화폐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지요. 엘살바도르는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살인율 1위입니다.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108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75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거의 100배 이상, 150배까지도 더 많은
살인율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인구 100명 중 1명이 갱 조직원입니다. GDP로 보면은 북미 30개국 중에 27위입니다. 27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엘살바도르는 화폐가 있기는 있습니다. 콜론이라는 화폐인데 엘살바도르는 내전이 1979년부터 92년까지 계속되면서 콜론이라는 화폐가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살바도르의 국민의 70%가 은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GDP의 25%는 해외 가족이 송금하는 돈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없는 사람들이 송금을 주고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머니그램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돈 송금 시스템, 송금하는 그 기관이죠. 기업이죠. 머니그램이라는 기업을 사용하는데 이 머니그램이 한번 송금할 때마다 수수료로 떼이는 게 약 50불 가량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엘살바도르 국민이 돈을 받을 때 1000불, 2000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 불 받는 거잖아요. 10,000불, 20,000불 송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돈을 몇백 불, 많아야 1000불 송금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0불 수수료로 뗀다는 것은 거의 무려 1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 나라 GDP의 2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국가는 달러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네 그 콜론 대신에 달러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달러화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달러화가 2009년까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달러화가 인쇄된 달러화가 9천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 이게 2008년입니다. 2008년까지 9천억 불이었어요.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프린트를 합니다. 화폐를 인쇄를 하죠. 그리고 2020년 작년 한 해만 약 4조 달러를 화폐를 찍어냅니다. 자, 화폐를 찍어낸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장 달러화에 민감한 나라가 달러화를 화폐로 쓰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하게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제재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반인 리카르도 주니가는 과테말라, 혼두라스, 엘살바도르를 3개국 트라이앵글 컨트리를 지정하고 이 국가들을 저기를 이유로 부패를 이유로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는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국가는 그냥 있으면은 모라토리움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프린트를 했는데 이 국가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위에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서 버틸 수 있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뷰켈레 대통령은 어떤 일을 잭 멜러스한테 어떤 것을 시키느냐 하면 어떤 것을 하는 잭 멜러스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잭 멜러스에게 성금이 무료인 국제 송금이 무료인 앱을 개발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잭 멜러스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 갖고 무료로 송금하게 하는 월렛을 개발을 합니다. 잭 멜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은 누구를 위해서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오밤중에 갑자기 일어나게 돼 있고요. 자, 자세히 보세요 하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금융 네트워크는 비자나 페이팔이나 아니면 스퀘어 네트워크나 트랜스퍼와이즈 네트워크, 스위프트 네트워크 같은 게 있지만요. 그 네트워크들이 비트코인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무료 송금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아까 머니그램을 이용해서 송금할 때마다 50불씩 뛰는 나라에서 뛰어서 받는 나라에서 이 도움을 받으면은 GDP에 엄청난 이익을 준다는 거 보시겠죠. 물론 이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저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아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의해서 그게 하룻밤에 10%씩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송금 무료로 만들어주는 장치를 통해서 그것이 상쇄될 수 있다고 뷰켈레 대통령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스트라이크라는 월렛을 만들어서 엘살바도르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라이크는 올해 1월 달에 런치를 했는데요. 지금 거의 엘살바도르 중남미에서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되는 지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에서 비치타운에서 엘살바도르에는 비트코인 비치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치라는 게 엘존테 시티라는 데가 있는데 엘존테 시티에는 비트코인 타운에는 무조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페이먼트로 받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냐면 마이클 피터슨이라는 미국인이 비트코인을 수백만 불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비치를 조성을 합니다. 비트코인 비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엘살바도르의 선택을 두고 한번 우리가 이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달러화의 영향하에 있었고요. 금융주권이라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금융주권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이미 경제적인 고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를 차단함으로써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또 송금 수수료를 제로로 함으로써 GDP의 상승 효과가 10%면 10%, 송금 수수료가 10% 떨어지는 거였으면 10%면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금융교육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달러 의존적이 아닌 독립된 금융 산업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니 이런 마이크로 파이낸싱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비트코인은 환경 파괴적이 아니냐 이러고 얘기하는데 엘살바도르의 뷰켈레 대통령은 화산열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서 추가적인 국부 창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0%씩 떨어지고 20%씩 올라가고 하는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지금까지 역사로 볼 때 지난 10여 년간 비트코인의 역사로 볼 때 가격은 계속 희소성에 의해서 상승되어 왔습니다. 상승되어 왔다는 말은 비트코인으로 생기는 가격 상승이 GDP의 상승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자연적인 가격 변동성이 뿐만이 아니고 최근처럼 외부로부터 이 코인이 공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비트코인은 워낙 시장이 커서 공격하는 것이 그렇게 심하게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이 되긴 했지만 고작 하룻밤에 떨어진 게 10% 아닙니까? 10% 이내 아닙니까? 예컨대 잘못 선택을 해서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 그러면 공격을 받을 경우 그냥 제로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뷰켈레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예컨대 자기가 코인을 내셔널 코인을 하나 만들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자기 코인을 안 만들고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 공격에 그렇게 쉽게 노출되지는 않을 거다. 물론 지금 요번에 확인된 바로는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9월 7일 날 10%가량 떨어진 것은 이분들의 이런 뷰켈레 같은 엘살바도르 가버먼트가 이 국민들이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뷰켈레 대통령이 이게 이런 공격에 이렇게 저기하지 않는 공격에 가치 공격 가능성이 적은 다른 코인이나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그것을 선택했겠죠. 지금은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이분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IMF는 이 비트코인 때문에 경제 붕괴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IMF의 경제 붕괴 가능성인 그리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가격 변동성에 의해서 경제 안정성이 붕괴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이유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저는 IMF와 동의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는 국가 명운을 걸고 도박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엘살바도르가 이 도박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크게 성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이 과감한 선택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중입니다. 자, 제가 국제사회의 금융 질서에 대해서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국제 금융 질서를 벗어나서
주권을 확립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이 성공을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살바도르의 이 시도는 과테말라라든지 온두라스, 파나마, 탄자니아, 멕시코 등등 다수의 국가로 파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엘살바도르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월드뱅크나 IMF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이런 파급 효과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